오늘 도내에서는 춘천과 강릉, 원주, 속초 등에서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춘천에서는 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전면 등교를 앞둔 교육 현장이 걱정입니다. 정선과 밀양, 진도 등 국내 3대 아리랑 보유 지자체가 아리랑의 전승 발전을 위해 서로 손잡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양 바닷가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축 과정에서 이웃 상인과 마찰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척 노실마을이 어촌 테마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69억 원이 투입돼 감성 낚시마을로 조성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춘천 14명을 비롯해 도내 3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나왔습니다. 춘천에서는 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모두 9명이 감염되는 등 오늘 춘천에서만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서울 확진자를 손님으로 태운 택시기사가 확진됐고 속초에서는 러시아 국적 1명이, 원주에서도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447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체 학교 전면 등교를 앞두고 춘천 지역 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1, 2학년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같은 반 7명의 학생들은 모두 코로나19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가 더 나올지가 이번 학교 내 집단 감염의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관건입니다. 올해부터 전체 등교 수업을 하던 이 학교는 일단 등교를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학교 건물 뒤쪽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학교 현장이 이처럼 감염에 노출돼 있지만 교사들의 백신 접종은 더디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 가운데 30세 미만에게만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음 달이 돼야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 확진된 1학년 담임 교사도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전체 학교 등교 수업을 앞둔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이제 전면 확대돼가지고 인원 제한 없이 풀린다고 하는데 지금 춘천처럼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려감이 굉장히 표해지고요.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전면 등교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춘천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와 학교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아울러 인근의 감염 위험 지역 2개 학교부터 선제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현 대응 매뉴얼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단 교내 방역 인력을 지금보다 230명 더 늘려 2,370명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진단버스를 도입해 학교 내 집단 감염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강원도는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에 제한이 없는 1단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인 거리두기 완화에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있어 실제 거리두기는 도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적 모임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해제할지 모임 가능 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지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5명이 와도 못 받고 가족들이 와도 못 받고 그래서 많이 영업에 많이 손실이 컸죠. 할인까지라도 빨리 풀려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변이가 올 수가 있고 변수가 올 수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푸는 게. 개별 시군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시와 횡성군 등은 거의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을 완전히 푸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9명 이상의 집합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평창과 영월 등 확진자가 적은 시군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 발표대로 7월부터는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5일까지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도내 거리두기 지침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지침을 통일한다는 생각이지만 시군별 입장차가 분명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괄된 지침이 정해지더라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별도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는 별도의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0년을 맞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비롯한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을 보유한 고장들이 아리랑의 전승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가락이 같은 장소에서 울려 퍼집니다. 한민족의 한과 흥이 함께 어우러진 구성진 가락이 감동을 선사합니다. 정선군과 경남 밀양시, 전남 진도군 등 3개 지자체가 아리랑 전승 발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전통, 민속문화, 예술 이 수준을 조금만 더 높이면은,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반드시 세계 속에 또 하나의 K-팝,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아리랑 공동연구와 남북 아리랑 교류, 아리랑의 세계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는 내년 10월에 문화의 달 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문화의 달 행사를 밀양에서 함께 개최하게 될 예정입니다. 함께 잘 준비해서 아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군을 시작으로 3개 지자체가 1년씩 교대로 사무국을 운영합니다. 공동협의체는 우선 3년간 운영하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 운영됩니다. 아리랑 문화가 K-팝과 더불어서 A-팝이라는 말을 우리 정선에서 쓰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잘 협업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의 고장들이 함께 손을 잡으면서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서핑 성지로 뜬 양양의 바닷가에는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건물 건축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환경오염을 이유로 인근 상인과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462실 규모의 숙박과 주거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현장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공사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돼 현재 15%가량 진척됐습니다. 바로 옆 상가 건물에서는 1년 넘게 공사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때부터 시작된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피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건물 벽체와 바닥 곳곳에 커다란 균열이 보이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외부 담장은 아예 무너져 내렸거나 부서지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1년도 안 된 새 폴딩 도어 유리문도 여닫기 힘들고 내부의 타일 장식은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 보상은커녕 하자 보수도 되지 않고 군청과 도청, 권익위 신문고까지 가리지 않고 민원을 호소했지만 해결된 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면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느냐. 뭐 현장에다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했다. 뭐 깨끗이 하라고 했다. 시공업체에서는 공사로 인한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과 덮개 등 시설을 강화하고 청소 도우미도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건물 기울기나 균열 등을 확인하는 계측기도 설치해 매주 측정하고 있고 피해 보상 협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적인 시설 보수랑 플러스 알파 이제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도출해 주시면 민원 협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사 방침도 그래요. 인원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양양군은 공공건축 현장이 아니어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수시로 현장 감독에 나서고 양측의 협의를 위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안과 건물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호소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시행사를 통해서 보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양양군에는 낙산 도립공원구역 해제 이후 낙산과 서핑 중심지 일대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축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삼척시 노실 어촌마을이 2022년도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어촌 테마마을에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48억 원을 지원받고 내년부터 5년간 69억 원이 투입돼 원클릭 감성 낚시마을을 주제로 낚시어선 전용 터미널 건립, 폐교를 활용한 캠핑존 조성, 낚시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또 아름다운 마을길, 휴양 경관길 등이 조성됩니다.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제보안을 요청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연합회는 법적 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공익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보안을 요청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갑질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보완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컬링 국가대표팀을 뽑는 선수권대회가 오늘부터 강릉 컬링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컬링연맹이 마련한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는 남자 4인조, 여자 4인조 혼성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남자 11개 팀, 여자 10팀 등 모두 21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특히 여자부에서 강릉시청 팀킴과 춘천시청 팀 민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일자리재단, 통일부 하나원, 남북 하나재단과 강원도 거주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탈북민에게 1:1 상담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취업특강과 일자리 박람회에서 탈북민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원과 남북 하나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취업 연계로 북한 이탈 주민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협력업체에서 노조원 징계가 이뤄진 데 대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강원본부는 오늘 도계광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협력업체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대기 발령을 내리고 여기에 항의하자 폭행까지 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협력업체는 당사자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로 노동조합 가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동해시는 오염농도가 낮은 곳으로 떠나는 피미 여행객을 겨냥해 피미여행 동해시 상표 등록을 마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미세먼지가 적은 청정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피미 여행이 2019년부터 유행하자 대기오염이 적은 동해시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피미 여행 동해시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동해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미세먼지 없는 동해시 이미지를 검증받았다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겠다는 목표입니다. 강원경찰청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